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. 일단 눈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컴플렉스하게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바깥을 이제 그 감싸고 있는 각막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막과 홍채 사이에 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전방이란 거는 이제 그 우리 눈이 눈 속에 이제 압력인 안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압이 바로 저희의 눈의 형태를 재는 그 유지를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이 안압이 이 유지가 되려면은 눈 속에 흐르는 이제 물이 있어야 합니다. 근데 그 흐르는 물이 바로 방수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방수가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된 게 또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. 이제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홍채도 이렇게 여기 있죠. 이 홍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너 모양을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근육입니다. 그래서 이게 수축과 이제 이완을 통해서 동공의 이제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녹내장 진행된 그 단계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방수의 흐름이 이제 감소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전암방에 이제 이 방수가 쌓이게 되는데요. 이제 이 방수가 전암방에 쌓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안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 시신경의 이제 유두가 이제 압박이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정상의 이제 안구이고요.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바로 녹내장의 이제 안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맨 끝쪽에 보시면 이게 그 시신경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시신경이 몰려 있는 부분에 이 시작 단계가 바로 이 시신경 유두입니다. 이 시신경 유두가 원래는 정상인도 보면 이게 약간 이게 함몰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녹내장을 갖고 있는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 시신경이 함몰되는 부위가 굉장히 커집니다. 왜냐면 바로 이 안구 안에 있는 이 바로 이 안압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경이 혈류가 나빠지게 되고 혈류가 나빠지게 되면은 시신경 자체도 이제 말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야기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녹내장의 자가 진단을 중에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8가지 단계 중에 이 3가지 이상이 좀 해당된다면 녹내장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눈이 좀 자주 아프다. 예. 그리고 눈이 좀 자주 충혈되는 분들 좀 계십니다. 그리고 눈에 이물감이 심하다거나 두통이나 구토감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될 수도 있고요. 이제 빛을 보게 되면 이 주위가 무지개처럼 이제 퍼져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.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눌러보면 눈이 딱딱할 때 바로 이 녹내장을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녹내장을 이제 의심할 때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눈꺼풀을 이제 위에부터 손가락으로 이제 눈을 쓰다듬어 이렇게 보실 때요. 만약 손가락으로 안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면은 녹내장을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구가 딱딱해졌다는 말은 바로 안구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안구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안구가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압은 안구 내의 모양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방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방수는 이 투명한 액체로 안구의 형태를 이제 안구 자체를 이제는 그 안구답게 그 눈처럼 이제 만들어줄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녹내장이 무조건 그 안압이 높은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 안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녹내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정상 안압일 경우에는 녹내장이 걸릴 확률은 되게 낮은데요. 근데 이게 문제는 정상 안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 더 많죠. 그래서 안압이 높은 사람보다 숫자가 더 높기 때문에 발병수를 이제 비교해 보자면 정상 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녹내장의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의외로 정상 안압을 갖고 있는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녹내장에 걸려 있는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녹내장의 원인은 이제 아직
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위험 인자에는 비만, 관절염, 고혈압 이러한 그 염증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안압을 높이는 인자로서는 카페인, 이제 흡연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안압을 낮추는 인자로서는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녹내장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또한 비타민 B6, 그리고 비타민 C, 비타민 E 같은 건 이런 영양소가 안압을 낮춰주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녹내장에 걸린 환자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비타민 A나 비타민 B1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녹내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그 추운 지역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 같은 경우는 녹내장 발병이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.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에스키모인들은 생선 지방이나 차조 기름들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식품들의 이제 특징으로 보면 알파 리놀렌산,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메가 이제 그 3가 되는 이제 그 원료인 거죠. 네, 그 알파 리놀렌산 지방산이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그 알파 리놀렌산 같은 지방산 같은 경우는 바로 눈과 뇌를 이제 구성한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, 이런 알파 리놀렌산 지방산을 최대한 자주자주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으로 좀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건조한 눈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러한 그 안구건조증의 증상 완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